저는 네스트 컴퍼니 지미이고요. 혹시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많이 주시고. 번개장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후라고 합니다. 혹시 MBTI 측정해 보셨나요? 저의 MBTI는 ENTP입니다. ENTP. 사실 저도 ENTP라서. 열변을 토하는 응변가라나? 그러니까 논쟁도 즐기고, 그게 ENTP가 비즈니스 쪽, 스타트업 쪽에서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참 말이 멋있네요, 이렇게. 보통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을 많이 보실 텐데, 네. 저는 지금까지 창업을 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하루하루를 사는 네. 건 어떤 걸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한다. 이게 사람마다 의미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이제 생존의 수단이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뭐 자아실현도 있고. 장사랑 사업의 차이가 무엇일까? 둘 다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좀 어감상 사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현재 세상에 이미 있었던 걸 좀 더 좋게 만들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부가가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고객에게 가치를 만들면서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도 그 성공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좀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공동의 어치브먼트 이런 식으로도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삶의 큰 경험 같은 게 있으세요? 일단 되게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성취의 습관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성취를 했을 때 되게 뿌듯한 성취는 보람이랑 같이 와야 되는 것 같고, 보람이 있는 건 보통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그 결과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을 줬다라고 했을 때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지 않았냐라고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그런 부분들에서 늘 어떤 삶의 희열과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또 받고 그걸 또 한 번 하고 싶고, 지난번에는 조금 작은 가치를 만들었으면 그거보다 큰 가치를 만들고 싶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게 쌓이다 보니까 사업이란 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기억의 공유? 나 혼자 그걸 이뤄냈을 때의 의미보다 같은 뭔가 결과물이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이뤄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좀 쌓여서 내 나름의 사업의 관이 좀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이제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전 집에서 혼자 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상당히 몰아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몰아치는 느낌이 되게 쫄깃쫄깃하죠. 근데 그 쫄깃쫄깃한 거를 혼자서 집에서 하면 되게 불안해요. 이제 그 나랑 똑같이 절반밖에 못한 사람들이 옆에 있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뭐냐,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그 과정들이 전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게 사업은 아니지만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집단지성으로 어떤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고 쫄깃쫄깃한 거를 공유했던 친구들이랑 이제 추억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신나게 노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업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랑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고객이 있고 업부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의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비슷한 면이 전 되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스타일 자체는 사실은 이커머스 사업이나 이런 거에 성향적으로 잘 맞으시네요. 저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프레셔가 왔을 때 불편해 하잖아요. 근데 대표님한테는 그게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거고. 어려서부터 질문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후배가 만났는데 이 선배님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참 질문이 많았다. 최근에도 이제 2차 인터뷰는 제가 다 들어가거든요. 질문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1시간이 넘어버린 적이 있어요. 입사 예정자, 채용 지금 진행자를 앞에 두고 그 대표님이 1대1로 하시나요? 전 1대1로 합니다. 야, 그럼 뭐 상대방 입장에서 엄청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결국 그 대화의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아이디어도 교환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표님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대화가 잘 통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시겠네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좋아하고, 근데 그게 그냥 그 대화라는 것이 이런저런 잡담만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화가 재밌으려면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얹고 위로 얹고 계속 얹는 과정이 있을 때 이게 재미가 있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을 때는 그게 생각보다 재밌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위로 계속 얹어지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거고, 네. 그럼 도대체 무슨 주제에 대해서 그걸 계속 얹어가는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무엇인 것 같고, 그게 무엇이 되든 간에 상호 간에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가치, 그 어떤 고객가치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 대화들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었을 때 희열이 있으려면은 가치 있는 일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업이라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면 그건 고객을 향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어떤 그 고객에게 동일한 가치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맨날 싸우던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되게 많네 이러면 또 되게 즐겁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인 가치가 전달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런 게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회사는 베인앤컴퍼니라고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를 다녔었고요. 베인앤컴퍼니는 글로벌 탑3 경영 컨설팅 회사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전략 컨설팅 업무를 하고요. 기업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좀 CEO 아젠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전략적 방향에 대한 제안도 드리고 그런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좀 어떤 거를 느끼시고 배우셨어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주니어 때부터 많이 이제 트레인되는 거가 뭐가 있냐면 핵심 질문이라 그래요. 키 퀘스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2달이나 3달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말이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분명히 한계도 존재하지만 문제들을 풀었었던 그 근간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해보면은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를 던지는 훈련,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훈련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고객사가 기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고요. 질문을 큰 틀에선 던져요. 그 세부 질문들이 되게 조직적 맥락과 다 각자가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질문들이 모이는 질문들이거든요. 우리 조직 안에도 조직 바깥에도 이해관계자가 많은데 각자가 가진 질문과 고민거리가 다른 거고, 그게 이제 컨설팅 펌을 만났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막 수면 위로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하다 보니 질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사실 파고 들어가면 질문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정말로 이 회사를 위해서 중요한 질문과 어떤 개인을 위해서 중요한 질문들이 좀 섞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는구나. 저분은 저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듣다 보니까 하나는 어떤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냐라는 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거를 걸러내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자꾸 고민해 보려고 했었던 그 훈련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사업은 모든 게 고민이잖아요. 그럼 그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어차피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 몇 개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기준에서는 나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회사였는데, 대표님이 이해한 그 베인앤컴퍼니 입장은 질문의 배경을 파악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걸 외부인의 시각으로 한다면은 좀 더 솔직한 이야기, 문제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라고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문제를 풀겠다는 게 정해지면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전략의 수립 측면과 실행 측면에서 봤을 때 수립의 시간이 엄청 많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든다 하더라도 그게 최종 결과에 엄청 큰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를 빨리 정의를 못하면 궁금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걸 가져와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들을 저도 이제 대표가 된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다 중요해 보이는 범위 안에서 네. 어떤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그걸 한번 어느 게 더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회사 안에서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나에게 뭔가를 묻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반대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음. 사실은 그 상대방의 질문의 의도와 음. 본질을 파악하는 음. 그런 것들이 아마 베인앤 컴퍼니에서 얻어오신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네. 저를 포함해서 이 많은 분들이 MBA는 안 가셨거나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분들이 가야 돼요? 그거는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게 MBA 전체 경험이랑 비슷할지는 잘 모르겠고 네. MBA보다는 그 학교의 학풍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 학풍 자체가 어떤 진정한 엔트리프리너십이라는 거는 너라고 하는 사람이랑 잘 맞는 거여야 해.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하는 것들이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희열을 느끼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예를 들면 저는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좀 순수하고 조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치열한 분위기에 내가 네. 들어가 있어야 네. 그때부터 이제 파이팅이 넘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다 좀씩 다르잖아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끝났을 때 그래서 뭘 하고 싶냐 더 모르겠더라고요. 뭘 하고 싶은지는 더 모르겠었어요. 그렇지만 하나 생긴 건 나는 어떤 거보다는 어떤 부분들을 더 선호하는구나. 저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파트너십을 확실히 선호한다는 걸 느꼈어요. 네. 하나들이 이제 좀 종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베인을 나오고 첫 번째 회사가 빙글이었는데 그 호창성 대표님이 되게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보면 되게 좋으세요. 3-4시간 동안 막 술 먹으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참 하는데 네. 제가 옛날에 그 서비스 처음 나왔을 때 네. 약간 파트타임처럼 해서 커뮤니티 빌딩 하는 거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있다 보니까 막 신나서 얘기한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건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네, 않았고 네. 사실 그 시점에서 저는 원래 한 2-3개의 회사 중에 어딘가를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네, 혹시 다른 회사도 스타트업이었나요? 그 중에 하나가 티몬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티몬 가진 않았는데 인생이 많이 또 달라졌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하게 거기가 끌리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엣지 영역과 제가 갖고 있는 엣지 영역이 명확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길 가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내 세상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저는 어쨌든 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있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는 네. 신인이었고 뭐 이제 예를 들어 야구를 비교했을 때 야, 너는 그냥 가서 2달 동안 계속 헛스윙 삼진해도 되니까 그냥 계속 출전시켜줄게. 그러니까 출전해서 2번 정도 타석하는 거 보고서 너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교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금세 주눅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오면 네. 일정 기간 동안은 네. 기회를 주실 것 같고 네. 신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되게 많이 사로잡았고요. 네. 그런 부분 그 하나가 네. 나머지 부분들 뭐 그 당시 처우가 되든 네. 여러 가지들을 다 포기하고도 가고 싶은 만큼 되게 끌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 MBA 있을 때 2년 동안 난 뭘 하고 싶고 어떤 거에 더 끌리고 어떤 거에 덜 끌리고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 간다 그랬을 때 주에 다 말렸거든요. 그렇죠. 스타트업 들어가면 불효자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참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 아들이 이렇게 잘 큰 아들이 그렇게 좋은 회사를 나와서 이직을 하는데 당연히 더 좋은 회사, 더 유명한 회사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네, 진짜 어려운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